네, 이제 기초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재 47페이지에 보시면 다섯 번째 챕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등이고요. 그 중에 1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죠. 근거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33조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인중개사법 33조 조문의 제목은 4글자입니다. 금지행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원의 제목을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제가 인장등록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조문은 그 조문의 문장 주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조문의 적용 대상이 결정된다 그랬었습니다. 어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범위를 좁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근데 또 인장등록 의무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출발을 했었죠. 그런데 입법자가 입법하다가 보면 어떤 특정한 조문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심지어 중개, 보조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나 사원들도 다 이 조문을 적용시켜야 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조문도 입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입법자가 조문을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을 만들면 누굴 불러내다가 지쳐버려요. 문장의 주어가 너무 난잡하게 길어지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약속입니다. 그럴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등 한 글자 속에 뭐 들어있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이 등 한 글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33조 조문의 제목이 4글자라 그랬죠?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3조는 1호부터 7호까지 7가지의 금지행위를 각 호를 통해 규정했는데 33조가 1, 2, 3, 4, 5, 6, 7호를 규정하기 전에 33조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 2, 3, 4, 5, 6, 7호가 나열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열되는 7가지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심지어 중개보조원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나 사원들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7페이지에 7가지 금지 행위를 행정형벌의 대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조문 순서대로 제가 판서에서 나열해 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를 기초과정에 맞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조가 7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33조 1호 첫 번째 금지행위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정 중개대상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그것들이었었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이 법이 첫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이 조문을 처음으로 맞닥뜨리면 조금 의아해지실 수가 있어요. 아니,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행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작은 표현의 차이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33조가 첫 번째로 금지하겠다는 이 말,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 말 하고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 이 말은 알선이라는 말 하나가 있고 없고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의미의 차이는 다른 문장으로 비유하면 이 정도 차이예요. 혼인을 한다, 이 말 하고요. 혼인을 중매한다, 이 말은 중매라는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혼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장가를 가거나 내가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 혼인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인을 중매한다 이렇게 말하면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 혼인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리 놔주는 게 중매잖아요. 자, 그 문장의 차이와 같습니다. 만일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알선한다라고 말했다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서 그들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행위. 그게 알선이죠. 그게 알선이고 그런 알선을 공인중개사법이 뭐라고 합니까? 중개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서 중개에 대해서 정의를 공부할 때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알선했으면 중개한 것이고 그것을 업으로 행했으면 중개업을 한 것입니다. 중개업이야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제 그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거죠. 때로는 매도인이 되거나 때로는 매수인이 되어서 매매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매매를 알선한다는 말과 매매를 한다는 말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 일단 구분이 되시죠? 근데 이 의미를 구분해 놓고도 의아해지는 것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과정이긴 하지만 제목들은 공부했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현업에 있는 동안은 땅도 못 파느냐? 집도 못 사는 거냐? 만약에 입법자가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땅 못 팔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집을 못 삽니다. 중개보조원도 뭐 땅이나 집, 부동산 처분하거나 취득할 수가 없죠. 그러나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공인중개사법이 입법을 하였다면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헌 판결 내리겠죠. 재산권을 부정하는 위헌 법률이잖아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매매를 어떻게 해요? 업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처분행위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살던 집을 팔거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필요에 의해서 한두 필지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을 금할 수는 없는데 그런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행위를 업으로 행했을 때,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이 법이 금지하겠다. 쉽게 말해서 전문적으로 땅 장사, 집 장사하는 거,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금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유의할 것은 그 무엇이든 매매를 업으로 행하면 금지행위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겸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든 겸업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냐 하면 매매를 업으로 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매만 업으로 행하는 행위가 금지될 뿐이지 임대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확장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속하지만 임대업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이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또 거꾸로요. 매매를 업으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금지행위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고차 매매업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중고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이긴 하지만 중고자동차는 본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상 물건은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하고 업으로 행한 행위가 그 물건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비로소 금지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3조 2호 두 번째 금지 행위는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강학상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자와 협조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금지 행위의 특징은요.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우리가 민법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았다 혹은 몰랐다라고 구분할 때 악의, 선의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죠. 두 번째 금지 행위의 특징은 악의일 때 금지 행위가 된다는 거죠. 알면서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 받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당시 업무상 고의나 과실 없이 그자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몰랐었다면 선의였었다면 이는 금지행위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알면서 악의일 경우에 금지행위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공인중개사법 33조 3호의 규정인데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 제32조 2항이 정한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결론은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는 법정된 중개보수와 실비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33조 3호에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든 증여든 그 밖에 어떠한 명목, 즉 식사비, 감사의 표시, 업무 추진비, 급행료 그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된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금전수수라고 말하지 않고 금품수수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금전뿐만이 아니라 물품도 법정된 중개보수와 실비를 초과하면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의 명목은 중개보수와 실비뿐인데 그것도 이 법이 정해준 테두리 내에서만, 법이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법이 정한 범위는 이제 이어지는 32조가 그 법정된 중개보수와 실비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33조 4호가 금지하는 행위는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앞에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러질 않았고요.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 또 여운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면 그 수단이 거짓된 언행, 즉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 원인이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요. 그 밖의 방법, 즉 묵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면 이 또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조 5호 다섯 번째 금지 행위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가 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인데요. 이것은 그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는 것도 금지할 것이고 그것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 유의할 것은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는 일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부터 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앞에 조건이 있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가 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로 한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공인중개사법은 관계법령이라고 하는 포괄적 표현을 썼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주택법이 여기에 해당될 거죠. 주택법이 공급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나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청약 예금 통장 같은 거요.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철거민 입주증, 토지상환 사채 뭐 이런 것들 사고 팔 수 있는 것들 주택상환 사채 같은 것들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도 안 되고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33조 6호인데요. 여섯 번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이 법이 금지를 하겠답니다. 근데 여섯 번째 금지 행위는요. 문장 딱 중간쯤에 하거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하지요. 오합니다. and가 아니라 하거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면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는 안 했어도요. 이자는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거죠. 하거나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안 했어도 그것도 온전히 금지 행위 위반에 속하는 겁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당사자 쌍방 대리하는 거 각각 다 금지 행위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 단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and입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거래했다 하더라도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거꾸로요. 비록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했다고는 하나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었었다면, 생활정보지 등의 부동산 광고 낸 사람과 직접 거래했다면 이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게 아니니까 직접 거래했어도 금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거래의 방식은 직접 거래를 했어야 하는데 거래한 상대방이 누구일 때? 의뢰인일 때, 그때는 금지 행위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법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느냐? 이것은 민법의 자기계약 금지의 법리와 같은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일반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의뢰인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관련된 법률적 지식과 정보의 양이 높고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가 허용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의뢰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지되는 적용 범위를 또 유의하셔야 될 것은 33조 1호의 첫 번째 금지 행위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매만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겸업이 허용되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법정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도 금지한다고 할 수는 없었었죠. 매매만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거예요. 근데 6호는요, 의뢰인과 한 법률행위라면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의뢰인과 직접 매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면 의뢰인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금지행위지만 의뢰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금지행위고 의뢰인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도 금지행위가 되는 거죠. 매매가 아니라 거래라고 하는 더 넓은 개념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또 1항과 1호와 비교하면 또 하나의 차이점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매매가 업으로 행했을 때 금지되지 임대도 업으로 행하는 걸 금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나 매매를 업으로 행하였을 때 비로소 금지행위가 되지, 집 한 번 팔았다고 땅 한 번 샀다고 이것이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금지행위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업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면 그 행위가 우연히 한 번 한 것이어도 일회성에 그쳐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어도 금지행위라는 거죠. 법정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는 업으로 해야만 금지행위가 되지만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우연히 한 번 했어도, 단 한 번을 했어도 그게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어도 여전히 금지행위 위반에는 속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6호가 또 별도로 금지한다는 것인데, 민법이 대리제도에서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 금지하죠. 공인중개사법도 양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단 민법은 쌍방 대리를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양당사자의 사전 동의 승낙에 의한 쌍방 대리, 체결된 계약의 법률행위 이행 업무에 대한 쌍방 대리 등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그 입법 취지상 당사자 쌍방 대리를 금지하되 예외도 없이 금지한다. 양 의뢰인의 사전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금지행위 위반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입법을 했다면 쌍방 대리만 금지된다고 새겨야지, 이것을 확장 해석하여 일방 대리도 금지한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양의뢰인 중 어느 한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그러나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승낙이 있어도 예외 없이 금지 행위에 속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3조 7호는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매가 제한이 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탈세 등을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거 있죠. 중간 생략 등기하는 거. 거기에 개입해서 그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거. 또 법령이 전매를 제한한 물건인데 그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법은 금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3조가 이렇게 7가지 금지 행위를 각호 순서대로 나열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보조원도 법인의 임사원들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다가 적발되면 당연히 본법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겠죠. 그런데 33조의 이 금지 행위는요, 공인중개사법상 일정한 행정처분 사유이기도 하면서 33조에 있는 7가지 금지 행위는 모두 다 일정한 행정 형벌 사유이기도 합니다. 금지행위 위반으로 위반자가 행정 처분을 받게도 되고 벌칙을 부과받게도 된다고요. 근데 똑같은 33조 금지행위 위반의 문제를 하더라도 이를 행정 처분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행정 형벌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의 기준점이 달라지는데 먼저 행정 처분의 관점에서 7가지의 금지 행위를 분석할 때는요. 33조 위반 행위 7가지 중 무엇을 위반했느냐? 이것은 불문합니다. 그거는 불문하고 33조를 위반한 자가 누구냐? 누가 금지 행위 위반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일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였었다면 그 자가 위반한 행위가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받은 행위든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든 간에 33조 7가지 금지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위반되었다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적발한 등록관청이 그 위반의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해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중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등록을 한 자여야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겠죠. 오직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그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뿐입니다. 그러므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해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므로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33조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면 몇 호를 위반했든 소속 공인중개사는 6월의 범위 내에서의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33조의 금지 행위는요. 중개보조원도 위반하면 안 됩니까? 중개보조원도 33조에 있는 7가지 금지 행위는 위반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3조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중개보조원은요.
금지행위 위반이 적발되어도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와는 달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조차도 없으니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도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아예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가 없어요. 보조원은 원래 이 법상 행정처분의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은 금지행위를 위반해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으니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는 손 놓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33조에 있는 금지행위는 행정처분 사유일 뿐만 아니라 또 일정한 행정형벌 사유이기도 한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형벌은 두 가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 아니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가해지는 행정형벌은 3년 2천 아니면 1년 1천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행정형벌의 관점에서 금지행위 위반의 문제를 분석하게 된다면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에 누가 위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33조의 몇 호를 위반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형벌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7가지 금지행위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를 위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데 5호나 6호나 7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보조원이 하였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미등기점의 알선 같은 거 소속공인중개사가 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행정형벌의 관점에서 금지행위는 누가 위반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반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3조 이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사례화된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면 1, 2, 3, 4, 5번 아니면 박스 내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박스 내에 있는 사례가 일단은 금지행위 위반이냐 아니냐를 이 조문을 가지고 적용하여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때는 문제가 1, 2, 3, 4, 5번에 모두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출제하면서 출제자가 다음 중 금지행위 위반 행위 중 행정형벌의 대상이 다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례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그 사례를 보시면서 금지행위 위반이다 아니다를 일단 분별하실 수 있어야죠. 그건 기본이고요.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구체적으로 몇 호 위반이냐까지는 적용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 금지행위가 1년 1천 가는 사례이냐 아니면 3년 2천 가는 사례이냐, 이거는 양분하실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정답 좁혀갈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 구분을 할 때 아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33조가 7가지를 금지 행위로 규정을 했는데 1호에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5호에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행정형벌은 1년 1천이지만
저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행정형벌은 3년 이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는 사례가 나오면 무엇의 매매를 업으로 했느냐도 사례 속에서 해당 근거조문이 어디인지 적용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 매매를 업으로 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러면 상가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니까 상가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은 행정형벌 뭐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청약예금통장 매매를 업으로 하다가 적발되었다. 그러면 주택청약예금통장은 관계법령이 양도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증서죠. 그러니까 그것에 매매를 업으로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 것이겠죠.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위반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또 구분하실 수 있어야만 비로소 정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본 단원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금지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인 거죠. 부작위 형태로 준수되어야 할 의무였었던 것이고요. 이제 2절로 넘어가면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단원,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함께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